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리서치입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아 그래요? 유리 있어서 괜찮나요? 괜찮죠? 뭐 이렇게 상황이라 상황이 그렇죠. 뭐 좀 분위기는 이 코로나는 다 끝난 분위기인데 끝나지 않았죠. 예, 오케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지금 우리가 너무 늦은 시간에 하게 돼가지고 지금 예, 그래요. 아침에 그 신중호 팀장이랑 최강 이코노미스트랑은 녹음을 했고 이제 파트 2 퀀트의 선택인데 시작하기 전에 하여튼 많이들 고민하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좀 연간 상단을 벌써 더 추가적으로 올려는 하우스들도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쪽 전략팀 쪽 시각은 또 그렇고 일단 좀 관성의 힘으로 더 가겠지만 좀 지켜보자는 거죠 지금. 네, 그쵸. 그래서 봅시다. 누가 피곤해 보인다는데 제가 머리 자르는 곳이 항상 코로나 때문에 못 가가지고 항상 머리 자르고 염색해야 되는 시간이 딱 있는데 참 그것도 걱정이네요. 내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연말 되니까 정말 뭐 평가도 별거 많잖아. 평가도 해야 되고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쳐 있는 거니까 어떤 분이 좀 지친 것 같다 그래서. 그래요. 오늘 항상 알파 전략, 베타 전략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 알파 전략부터 들어볼까요? 네. 자료. 네, 자료는 31페이지 열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막 그겁니다. 예? 네. 네, 저는 이베스트에서 퀀트를 맡고 있는 염동찬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알파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 특징과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은요, 경기는 안 좋아요. 당연히 고용지표도 안 나오고 이 실물지표가 그렇게 나아지는 않는 상황인데, 아시는 것처럼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거웠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같이 나타난 특징은 뭐냐면은요, 미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요, 미국의 홈디포라는 회사가 있어요. 홈디포라는 회사는 뭐라는 회사냐면은 미국 그 가정용 내구 소비재, 뭐 이렇게 집안 수리하고 고치고 뭐 이런 뭐 가구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유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그 내구 소비재 유통업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가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오는데 이 CEO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요, 네스팅 인스팅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둥지에 대한 본능이라는 얘기인데, 한번 위기 상황이 오면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이 나오면서 내구 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들었던 예가 9.11 테러 이후나 금융위기 이후에 이 실적이 좀 좋아지는 시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부동산 지표가 개선되는 거 이외에도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잖아요.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뭐 고칠 거, 뭐 집에서 수리할 거 이런 거 자재 사다가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았었던 거죠. 그래서 주가가 그쪽 이미 좋았잖아요. 이거. 이미 좋았습니다. 이미 좋았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거를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림 55번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클립보드 나와서도 한번 잠깐 말씀드리는 거긴 했는데요. 그 홈빌더들, 그러니까 주택 건설업자들이 체감하는 이 경기 체감 지수가 지금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90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하네. 이게 50을 기준으로 해서 서베이죠. 네, 50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면은 이게 체감 심리가 좋은 거고 50 밑에 있으면 안 좋은 건데, 사상 최대예요. 이게 85년부터 이게 데이터가 있거든요. 90이라는 수치는 전무후무한 수치까지 지금 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요, 이 주택시장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는 않았고 약간 나왔던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상류층과 이 좀 중소형 주택 간의 이 차이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은요, 이 그 32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있는 종목 5개가 미국의 뉴욕 증시에 상장된 주택 건설업체 시가총액 상위 5개입니다. 제일 큰 게 이 DR 호튼이라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레나, 풀티그룹, MVR, 톨브라더스 이렇게 5개 업체가 제일 큰데 이 중에서 가장 비싼 집을 파는 데가 이 톨브라더스입니다. 이 ASP라는 거는 이 기업들이 파는 평균적인 주택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톨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들의 그 평균적인 주택 가격의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만큼 고급 주택들을 만든 업체인데 여기 주가가 제일 좋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최근에 이 경기 회복을 K자형 회복이라고 하잖아요. 소득별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에 이 경기에 대한 체감이 굉장히 다르고 경기 정상화 속도도 체감하는 게 다를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 K자형 회복의 특징인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고급 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인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렇다면 이게 주택시장에서만 나타나는 얘기냐 하는 거는 아니고요. 가구 시장에서도 좀 비슷한 현상이 10월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일반적인 가구를 좀 사무용품도 팔고 하는 레겟 플랫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고급 리클라이너 같은 거 파는 레이지보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가구 업체들 주가는 처음에는 다 좋았어요. 이게 주택들을 새로 만들고 이사를 많이 가면은 이사 갈 때 보통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 많이 사잖아요. 다 좋았는데 한 10월 정도 넘어가서 이 주가들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좀 더 고급 제품을 파는 레이지보이 같은 그 회사들의 주가가 더 계속 가지만 이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가구들 이렇게 다양하게 파는 레게플랫 같은 데는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웨이페어라는 회사는 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 가구를 파는 업체인데 여기 주가가 한 8, 9월 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둔화됩니다. 상대적으로 저가형, 약간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온라인 이케아 같은 회사라고 하거든요. 이 웨이페어라는 회사를. 그만큼 좀 그 가성비는 좋지만 고급 제품을 파는 회사는 아닌데 점점 주가가 좀 둔화되는 현상과 이 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를 좀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2020년과 2001년도에 그 소비자 심리지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리를 한 건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2020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2001년도, 그러니까 9.11 당시예요. 경기가 깨질 때는 소득이 높은 사람과 소득이 낮은 사람의 경기 투자 심리지수가 같이 안 좋아집니다. 지금이 딱 그 시기인 거죠. 2020년.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디부터 개선이 되느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이 심리가 좀 더 먼저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최근에 나타나는 이 하이엔드 제품과 일반적인 제품 간의 이 가격이라든지 이 수요 차이가 좀 이것과 비슷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냐? 라고 보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차트가 한국의 올해 분기별 소득 증가율인데요. 이 통계청에서는 분위별로 1, 2, 3, 4, 5분위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해요. 5분위가 가장 고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고 1분위가 가장 저소득인데 보시면은 2분기에 다들 늘었어요. 2분기에 소득이 왜 늘었냐? 이 재난지원금 받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이 저소득이랑 고소득이랑 어디가 더 많이 늘었냐라고 보면은 당연히 소득 분위가 낮은 상대적인 저소득층이 좀 소득 증가율이 더 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증가율이 높았어요. 3분기 데이터 보면은 3, 4, 5분위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이 플러스입니다. 1, 2분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거죠. 2분기에 가장 증가율이 높았던 이 1, 2분위가 3분기에 지금 마이너스 영역에 와 있다는 거는 사실 경기 회복,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속도가 2001년과 유사하게 소득별로 이렇게 좀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파월 의장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다른 충격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보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9.11 테러 2001년과 유사하게
이 소득별로 경기 회복하는 시기가 다르다면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거는 이제 한샘 같은 거 보시면 어떠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다 이거는 올해 많이 움직였던 거 아니야? 한샘은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였어요. 특히 최근에 좀 덜 움직였는데 이유가 한샘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가 그 주방사업부가 있고 일반적인 가구사업부가 있는데 주방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이엔드예요. 근데 이 가구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저희 김세령 과장님이랑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주방 쪽이 지금 최근에 이사 수요도 있고 인테리어 수요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가지고 여전히 그런 아이디어라면은 그 건설업종 중에서 탑픽으로 말할 만한 게 이 건설업종 중에서는 한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최근 보면은 코스피 못 따라갔거든요. 한샘이 숫자가 안 좋거든.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에서도 좀 비슷하게 이 소득 계층별로 이 회복 속도가 다르다라는 아이디어에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뭐 상대적으로 덜 오르기도 했고 하니까 이 아이디어 관점에서는 보실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 내구 소비재 말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 실적이 굉장히 돌고 있어요. 가전제품 하면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게 당연히 삼성전자랑 LG전자잖아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 65번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랑 LG전자 가전제품 매출액 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거를 정리해 놓은 건데 3분기에 굉장히 좋아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 둘 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사업부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반도체라든지 핸드셋 비중이 훨씬 높죠. 반면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가전제품 매출액이 좀 더 높거든요. 매출액 비중이 좀 더 높으니까 이 둘 다 좋지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월풀이라고 가전제품 위주로 만드는 회사가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은 좀 더 이 가전제품 업체들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마바라 같을 수도 있는데 3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왼쪽 차트 보시면은 이 9.11 테러 이후에 이 주가들 업종별로 보면은 최근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왼쪽에 있는 차트 보시면은 당시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느냐 S&P 500 내부에서 보시면은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인터넷이라든지 주택 건설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게 좋았는데 하나 다른 게 카지노입니다.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고 할 때 의외로 주가가 좋았었던 게 카지노였는데 지금은 안 좋죠. 왜 안 좋냐면은 카지노를 못 가니까요. 전염병 때문에. 근데 비슷한 컨셉의 미국의 드래프트킹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스포츠 도박 업체예요. 여기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그것과 비슷하게 간다면은 한국에서도 물론 지금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지만 백신이 나오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면은 한국에 있는 뭐 카지노 업체들도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GKL이라든지 강원랜드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내수 비중이 높은 강원랜드를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좀 덜 못 올랐던 카지노가 이런 뭐 투자 심리 개선 속도, 소비자 심리 개선 속도 차이도 반영하면서 조금씩 주가가 개선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들까지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3가지 아이디어 정리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미국에서 실물 지표 같은 경우에는 돌아서지고 있지 않지만 금융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랑이고요. 이게 최근에 10월 넘어서 나타나는 특징은 여기에서도 좀 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 투자 심리 개선이 좀 더 빠르다는 거고요. 그것과 맞춘 전략이 뭐가 있냐, 종목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한국의 인테리어한 한샘이라든지 가전제품 만드는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좀 투자 심리 개선 속도 이 변화 차이를 좀 감안한 카지노 업체 같은 거 좀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파를 할 때 내가 네. 둘한테 동시에 같이 물어보는 건데 네. 난 이런 느낌이거든. 지금 계륵 장세 같거든. 아, 계륵이요? 왜냐면 이렇게 대형주는 버티거나 상승하고 네. 중소형주는 횡보하거나 하락하면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슈팅 나올 때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슈팅이라면 내가 이제 뭐 우리가 2,720을 제시했지만 이걸 넘어서 슈팅이 뭐 정말 2,750, 2,800을 간다면 지수 뻗고 생각보다 좀 그런 느낌의 계획. 그리고 막 이게 순환으로 돌면 참 아름다운데 그러면 뭐 쉬었다가 또 한 번 올 수도 있고 1월달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뭐 삼성전자, 뭐 LG와 뭐 꼭 이게 어쩌면 그 섹터보다는 그 뭐지 규모, 사이즈. 사이즈 이펙트가 큰 장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당연히 사이즈 이펙트가 큰 게 11월에 코스피가 16% 뭐 15% 오르면서 그걸 주도했던 거는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이 살 때 뭐 그러니까. 전자 빼고 이런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뭐 내가 개인 신용도 풀로 찾고 뭐 기관들은 좀 뭐 약간 조심스럽고 사면 외국인들 사서 오른다? 그러면 사이즈 이펙트로 그냥 지수 관련, 그러니까 뭐 대형 중에 저 소유의 디럴 카지노도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막 대형 시총 큰 거 사이즈 있으면 그쵸. 올라가잖아요. 사고 뭐 백화점도 살 수 있고 케미칼도 살 수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계륵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런 지수를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좀 경험이 적은 분들이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일 수도 있거든. 근데 이게 이제 슈팅일까 아니면 정말 본격적 레벨일까? 일부에서 말하는 것도 우리가 틀릴 수도 있죠. 일부에서는 멀티플의 어떤 레벨이 자체가 바뀌는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잠깐 해봤으면 해서. 뭐 멀티플의 레벨이 좋아지면은 정말 저도 좋겠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년까지도 내후년까지도 이렇게 땡겨와야 된다는 거죠. 내후년 땡겨와 쓰자는 거죠. 내후년에 땡겨와서 멀티플을 끌어올리면은 저는 뭐 약간 좀 한계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이야 2,700이 참 쉬워 보이는데 우리끼리 2,700 얘기하기. 아니 그러니까 멀티플이 올라가려면 금리가 낮아야 되잖아요. 미국 시장도 보면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데 멀티플을 계속 땡길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ROE가 빠르게 올라온다고 보는 거지. 아니 뭐 ROE가 올라가려면은 실적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뭐 자본이 EPS, 줄어들지는 ROE, 않으니까. 근데 EPS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방향성은 맞는데 이 인덱스 레벨을 설명할 정도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거 갖다 이제 수급 구조로 많이들 설명을 하니까 개인들 자금이 과거와 다르게 많이 들어올 거고. 많이 들어왔죠 이미.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하여튼 외국인 사면 사이즈 이펙트가 크지 그때는. 그쵸. 아니 오늘 장은 보다가 아까 정말 그 사이즈 이펙트를 느꼈거든. 왜냐면 내가 좋게 말하던 기업들이 좀 있었는데 워낙 무겁고 좀 이러고 있었는데 다 뭐 한번 돌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 막 좀 하여튼 그럼 정다운 연구원 얘기 진행하면서 저는 뭐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뭐 상단을 정해놓고 접근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견이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지.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가장 편할 것 같아. 지금 그냥 상단이 열렸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그쵸. 저는 솔직히 친한 사람들한테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면은 한번 뭐 맞기 전까지는 계속 가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뭐 펀더멘탈리 부담스러운 거 맞아요. 방향성만으로 신고점 돌파하고 이런 거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데 수급의 힘 되게 좀 다들 하는 얘기라 좀 그럴 수 있는데 수급의 힘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당장 개인들이 주식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백신으로 인해서 지금보단 나아질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지금은 무조건 이런 환경을 누려야지 이때 뭐 지금 다 왔다라고
섣불리 줄이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먼저 편해. 그래서 우리도 아침에 계속 고민하는 건데 물론 이제 4분기 실적은 좀 부담스러운 거는 있기는 해요. 어떤 점에서? 다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이러면서 원래 컨센서스는 미국 중심으로 오면은 2Q에 저점을 찍고 3Q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4분기 들어서 다시 코로나 확산되면서 4분기 실적 컨센 레벨 자체가 좀 낮아진 상황이에요. 그런 게 4분기 합산해서 이익을 봤더니 꺾였더라고. 네, 맞아요. 4분기가 꺾였어요. 네. 그거 데이터 그러다 봤거든. 보니까 합산해서 보니까 슉 꺾여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게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1월 초쯤에 뭐 어닝 프리뷰 자료 쓸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려고 하는 건데. 드래먼 있잖아, 데이비드 드래먼. 당신들 퀀트니까 둘 다 좋아할 거 아니야. 드래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요즘 이제 뭐 하는 일이라고는 주로 주말에도 이제 몇 건 놓고서 요거 보통 과거에 읽었던 페이지 찾아가지고 보잖아요. 근데 드래먼 글 중에서 항상 내가 좋아하고 몇 번 봤던 글 중에 제일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뻔한 거. 어떤 논리가 같아질 때 그거는 틀린 것이다. 드래먼의 어떤 아주 자신 있는 명제거든. 그게 모두가 논리가 비슷해질 때거든. 근데 요새 논리가 거의 뭐냐면 한 3가지인 것 같아요. 내년에 달러 약세니까 외국인이 살 것이다. 최소한 상반기는. 그것도 뭐 어그리. 그 두 번째가 백신으로 인한 리플레이션 장세다. 백신의 그 마지막에 사실 방금 전에 말했던 그거거든. 뭐냐면 결국은 이게 방향이 나오니까 갈 때까지 한번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개인들이 강하게 그거가 다르게 들어왔으니까 아주 강하게 팔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밀리면 개인이 들어왔었잖아. 네. 그게 굳건할 거라는. 보통 그거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거든 지금.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 지금 우리가 이제 어쩌면 들으시는 분이 오늘 아침에 신중호 최강혁 그 녹음 내용도 그렇고 지금 내용도 그렇고 저희가 마치 자료 써놓고서 얘네들은 자료 써고 왜 저러나 할 테지만 아니 우리는 되게 자신감 있게 해왔던 뷰였거든. 그게 내년 1, 2월에 2,700이었다고. 사실 우리가 그래서 2,400일 때도 어디 가면은 무슨 말 했었냐면 사람들이 뭐 쉬었다 간다 그러면 그냥 고다 이번에는. 근데 옆으로 가다가 온 줄 알았지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올 줄 몰랐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황한 거야. 솔직히 나도 이제 느껴지겠지만 여기서 생각하는 이 관성의 속도라는 게 이렇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갈 때 전망하면 아침에 지금 자꾸 나 신용화 날 놀리더라고. 2007년에 2008년 전망할 때 그때만 3천 얘기했는데 중국 얘기하고 막 했는데 금융위기 왔었거든. 이 자식들이 나랑 같이 뒤에 서브를 써놓고서 아래에 들여놓고서 나한테 이제 그러는데 물론 그때 여러 가지 뷰들이 다 강할 때였어. 근데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제 내가 그냥 오늘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약간 톤이 바뀌니까 전화들도 오시더라고. 와서 이제 하면 방금 다운이가 한 얘기 다 하고 있어 지금. 뭔지 알지? 뭐 이게 좀 워낙 세서. 맞아요. 저도 이렇게 조심스러운 이유가 누구나 하는 얘기라 사실은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다 갑자기. 하지만 누구나 하는 얘기는 내가 틀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뭐 부러지기 전까지 뭐 있어 뭐 이거거든. 그러면 나는 뭐냐면 그냥 부러지는 순간 때리는 애들은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받아치거나 개인이 사줄 거라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거 예탁금은 아직 안 무너지고 있고 4분기 실적은 걱정스러운 건 맞는데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고 조금씩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게 실제 그때 갔을 때 아니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하반기나 돼야 보급이 돼서 일상이 정상화된다라는 게 사실일지언정 그때는 이제 끝이 보이는 시기라는 얘기인 거죠. 네.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한 5, 6월에 있을 만한 일이 11월에 벌어졌거든. 네, 지금. 맞습니다. 나는 근데 우리가 원래는 2분기 중에 그런 게 백신은 그 정도였고 그때 동시에 지표가 가장 좋게 나올 때였는데 이게 완전히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왜냐면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백신 나오면서를 그때 봤는데 지금 지표는 약간 슬로우해지는데 아직은 그렇죠. 거의가 안 왔는데 백신은 나와버리니까 이게 미스매칭이 나온 거지. 우리가 원래 당초 보던 거에서. 그래도 좀 단순하게 나는 보는 거지. 그냥 이 시점에서 딱 계속 아까도 동일하게 오늘 전화 오는 곳마다 했던 말은 결국은 내년도에
금리 방향과 이 기대치의 방향과 레벨 이 두 가지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수급을 어떻게 알아?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도 저는 좀 강하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스럽게 제일 불리시하잖아. 그래도 2,800 정도 900은 보는 사람 아니야? 우리 하우스에서 제일 정나온 연구원이 세게 보는. 최강혁 연구원이랑 저랑 좀 최강혁이랑 둘이 세게 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신중호가 베어리시하고 난 눈치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스타일인데. 하여튼 내가 왜 우리가 이제 자료 얘기를 하겠지만 다들 그런 상황에서 좋게 보는 거에 대한 이게 만약 위가 열렸을 때 힘은 수급이야 다들. 그쵸. 외국인 수급 얘기하는 사람 아니면 개인 수급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내가 이제 옛날에 이제 항상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했던 게 수급이었거든. 그러니까 정말 잊지 못하는 게 2000년대 중반에 소위 글로벌 불균형 사이클 왔을 때 미래 에셋의 소위 엄청난 펀드 열풍이었을 때 내비게이션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오늘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니까 쉬었고 아까도 얘기하다 또 지겨우시겠어요. 9년 10년 시기가 제일 난 컸어 그게. 9년 10년 11년에 V로 떴는데 그때 화정자 열풍이 빼서 랩 열풍이 벌었는데 그때 수급으로 떴다고 다 얘기했지만 사실은 11년에 이 꼭지 찍고 12, 13, 14 다 부러졌어. 그래서 100조 갔다가 한 70조까지 내려왔나? 그때 얼마 내려왔지? 한 30, 40% 내려올 때. 근데 그때 우리가 뭘 실수를 했었냐면 계속해서 이거 뭐 수급 이슈로 했는데 사실 이익이 깨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코스피의 역사로 보면은 신고점을 갱신했을 때는 무조건 이익이 상방으로 돌파를 했었어요. 왜 이 데이터를 말하면 그때부터밖에 데이터가 없어요. 저희가 맞잖아.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데이터가 생각보다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 또 하나는 15, 16, 17 사이클이야. 18년에 이익은 맥스 나왔는데 그때 또 그런데 140%는 17이고 그치?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8년이고.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 18년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내가 뭐잖아 주시장 보면서 항상 수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유가 아무리 뭐 동학 개미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그때는 그 개인들의 돈을 도는 욕망 때문에 쫓아온다는 거지. 그러면 어떨 때는 펀드로도 욕망 쫓아 들어오는 거고 줄 서서 펀드 가입했단 말이야. 어쩔 때는 아마 그 이전 세대에는 뭐 증권회사에 줄 서서 넣었던 때도 있었을 거야. 객장에 사람들이 몰려서 랩 열풍할 때는 그렇게도 들어왔었고 지금은 뭔가 젊은이니까 더 다른 형태로 돈이 들어오겠지만 항상 공통적으로 어설픈 개미들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이 들어와서 흥분해 있다가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계속 주식 시장 이게 뭐 주식은 항상 레벨업 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내가 수급 갖고 설명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요즘 그러니까 이글이나 이걸 뭐 애널리스트여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 이렇게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되게 그런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라는 톤이 나오기 시작했어 벌써. 왜? This time is different가 정말 이번 주 나와서 다 그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전체 우리나라 예금이 뭐 얼마 있는데 예금의 몇 프로가 움직이면 주식시장에 돈이 얼마 들어온다. 여기서 이 말은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 말했다가 저희가 그 말하고 심지어 아까 페이스북에서 갖다 지웠는데 모 증권사의 지점장인데 하여튼 매일 듣고 있대는데 하여튼 저한테 전화해서 주식을 그때 2,400의 주식 다 판다 나한테만 막 나보다 위에 오래되셨을 분이었는데만 저야 난 너만 여기선 끝이라 봐 그랬던 분이 갑자기 내가 보다 본격적으로 레벨업 되는 것 같다고 오늘 주식을 지른다고 하더라고. 내가 왜냐면 완전 잘 질렀어. 뭘 질렀냐면 대형들 다 친다.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돈들이 요새 지점에서 막 그런 대형사 지점들의 좀 계좌들도 터지고 그러나 보더라고. 지금도 내가 뭔가 지금 이거를 또 새롭게 여기서 정말 시작인지 너희한테 여기 이제 우리 이리온 리서치는 이제 우리와 같이 약간 오타쿠 스타일이 듣는 프로가 돼버려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들을 것 같아. 그러면 정말 내가 대놓고 같이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거 들으니까 내가 페이스북에 막 이럴 때 글을 올리거든. 왜냐면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막 뒤져본 거지. 드래먼 책을 이제 갑자기 봤더니 이건지 뭔지 모르겠어. 그런 상황이어서 동찬이한테도 아까 내가
오늘 아까 신중호 팀장한테도 그렇고 내가 이런 말도 했거든. 아까 내가 맨날 그쪽 가잖아요. 전략팀 쪽 가가지고 내 방에 나와가지고 가서 좀 이게 열 생각 없냐? 뭐 맨날 물어보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이러면 여기서 이제 모든 종목이 빠지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보통은 가는 종목을 놔두고 빠지는 걸 안 오른, 그러니까 가는 종목을 놔두고 안 오른 걸 팔아야 되는데 이 국면에서는 슈팅 나오고 때리고 돌아가면서 슈팅이 나올 거니까 돌아가면서 맞잖아. 네, 뭐 이게 나와야 지수가 간다는 거는 저도 동의하고 저도 그래야 마음이 편한데 그런 뭐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개인들이 많이 샀던 거는 코로나 이후로 많이 샀는데 이 바톤을 외국인이 받아줬잖아요. 이 레벨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런 센티라든지 수급에 의한 장이 피크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도 그런 의심이 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파는 걸 외국인들이 받아주면서 올리는 장이냐. 그러면 이게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뭐 글로벌하게 비교하면 우리가 비싼 것도 아니고. 뭐 21년 내내 상승하고 막 추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저희 하우스 뷰도 원래 연초 뭐 짧게는 연초까지 괜찮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즐기자라고 저는. 근데 난 무슨 말 하냐면 항상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고자 했던 거야. 왜냐면 원래는 3월이라고 생각했다가 원래 우리 3월이었잖아. 솔직히 3월 정도까지 간다고 했다가 좀 빨라지니까 한 1월 20일이나 2월 아닐까. 구정이란다. 그 연휴 이제는 설날 전 아닐까 했었잖아 우리끼리. 근데 내가 이제 요즘 점점 급박해지는 느낌 있잖아 지금. 그러면 야 이거 대강 트리플 위칠데이 정도 아닐까? 이 정도. 다음 주인데? 다음 주야 그게. 다음 주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좀 알아다가 툭 해버렸는데 내가 콜할 때 그 내용을 많이 했거든. 슈팅이 나올 것 같다. 다음 주 이후에요? 아니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 다음 주 정도까지. 트리플 위칠데이까지 슈팅이 나오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래서 내가 어제 그러니까 V코스피 얘기를 했었어. 왜냐면 변동성 매매하는 애들도 막 움직이고 있더라고. 변동성 전략하는 애들이 재미가 있나 봐 요즘. 난 움직임이 있냐 요즘? 많죠. 그러니까 완전히 볼 전략 별로 잘 안 됐었잖아. 또 수익이 나는 거더라고. 내가 왜 이거 형 이번 결제를 재밌게 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막 머릿속에서 야 더 빨라지는 거야. 막 이런 생각 혼자 막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당신들이랑도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서로 바빴잖아.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들어갈 건데 다운이가 그래도 우리 가장 불리시한 사람이니까 생각하기 전에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는 건지 내가 너무 올드해진 건지 뭐 심하게 하는 말은 그러더라고. 형 세상이 바뀌었는데 형 올드한 거 아니야? 벌써 이 말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 친한 사람이니까. 왜냐면 개인들 자금 이동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과거에는 막 지점에서 매매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요번에 온 사람들은 다 장기 투자로 들어온다. 내가 친한 애니까 내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안 속아야지 했는데 이번에 정말 안 속을 거야. 그래서 내가 속았다는 게 뭐냐면 화정자 때도 그랬거든. 랩 열풍 불 때도 70자 종목부터 해서 기억납니까 그때? 70주? 70주하고 그 랩 회사들이 정말 엄청날 줄 알았는데 지금 다 유명무실해졌잖아. 그러니까 막 그런 쪽에서 막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우리 또 전략팀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줬으니까 아침에 신중호 최강혁은 내가 뭐라도 치 받으니까 그냥 계속 말았는데 내 얘기 해버린 건데 고민 좀 해줘 정다운 연구. 왜냐면 근데 그게 헷갈려. 정말 다 똑같이 그 얘기하지. 당신 좀 비슷한 또래들 매니저들도 거의 그 얘기하지 않아 지금? 좀 더 지켜보지. 뭐 슈팅 나올 때까지 딱 얘기하는데 내 주장은 뭐냐면 레버리지까지 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이라면 레버리지는 줄여야 될 것 같고. 레버리지는 언제나 저는 그렇지. 왜냐면 주식이 100%면 뭐 예를 들어서 10%씩 10%씩 줄여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우리가 틀려서 2,800 그래 2,900 바로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 3,000 가면 어떨 거야? 그랬다 버리면
그럼 11월 같은 달 한 달 더 나오는 거네 내가 그랬어. 맞잖아. 3초가 그거죠. 그렇죠. 11월 같은 달이 한 달 더 나오는 거네. 그랬더니 그런가? 이러더라고. 그럼 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내년에 3,500이 가거나 3,500, 4,000이 가거나 응?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면 우리 하우스 뷰인 변동성 장세 박스권 이거거나 저도 막 내년에 3,500 가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거는 아니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연초는 즐기자, 연초까지는 즐기자라는 입장에서 지금 상단을 제한시키지 말자고 말씀을. 나도 연초가 아니라 나는 한 3월까지 즐기려고 했었는데 어쩌다가 백신 때문에 그렇죠? 백신이 빨라지니까 마음들이 다 급해지고 뭐 헷갈리는 거야 지금 이 부분이. 백신이 이게 주사 쪽에서 만나니까 또 막 이럴 거고. 그래요. 자료 얘기 안 한다고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베타 전략 봅시다. 네, 저는 이제 전략들이 성과 어땠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달 월보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팩터 기준으로 시장을 좀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팩터는 뭐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특정 지표가 주식시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느냐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간단하게는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랐던 종목이 좋았느냐, 뭐 PR이 높은 종목이 좋냐, 낮은 종목이 좋았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성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11월에 딱 보시면은 37페이지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11월 성과는 유형별로 성과의 차별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느 하나도 치고 나가는 팩터들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리스크는 좀 예외긴 합니다만 상당히 지수가 높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팩터 유형단에서는 딱히 뭐 뚜렷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이고요. 특히나 이제 뒤쪽에서 팩터 성과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되게 특이하게 하이베타 종목, 고베타 종목들 성과가 좋았어요. 고베타라는 걸 좀 풀어서 간단하게 말을 해줘요. 베타가 좋다는 거는 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 얼마나 더 탄력 있게 더 많이 올라가느냐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베타 종목은 과거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지수 오를 때 더 많이 올랐던 종목이 고베타 종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주가 올라갔다가 좀 쉬었다가 터튀고 가고 이렇게 갔다 오는 거지. 네, 뭐 이렇게 옆으로 좀 가다가 터튀고 주가를 본다. 네, 실제로 이제 종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39페이지에 각 팩터별로 좀 종목들을 넣어드렸는데, 고베타 종목이 어떤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클리컬 종목들, 뭐 조선, 소재 뭐 이런 것들이 하이베타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나타났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앞에서 제가 살짝 놓친 부분이 있는데, 팩터별로 성과가 뚜렷하게 치고 나가는 게 없다는 거는 결국 시장에서도 약간은 혼란스러워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 종목별로도 약간은 차별화가 나타나는 그림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정성적으로 봤을 때는 11월에 좋았던 거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거고, 그 밑바탕에는 바이든 당선되면서 뭐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라든지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 뭐 이머징의 상대적인 강세, 이런 기대들이 있었고, 심지어 백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개발이 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났던 건데, 지금 당장에는 백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약간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소위 가치주, 뭐 컨택트 종목이라고 하는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들이 치고 나가자니 그런 부분은 약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기존의 코로나 환경에서 좋았던 소위 말하는 성장주, 언택트 이런 애들이 가자니 이것도 약간은 코로나는 이제 끝났고 저금리도 왠지 이제는 아닐 것 같은데, 버텀아웃 한 것 같은데 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무래도 특정 팩터들, 이때까지 뭐 높은 멀티플을 받는 성장주들, 고밸류주 이런 것들이 많이 갔던 거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특징적으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시장이 갈 때는 밸류가 낮은 종목들이 잘 가요. 그런 것들이 이제 37페이지 잠깐만 돌아와서 보시면은 4월에 보시면은 이때가 코로나 쇼크가 3월 말쯤이었거든요. 3월 그때 엄청 올라서 4월에. 네. 그 이후에 사과나무 시즌 나갈 때였을 때가 너무 잘 알아. 맞습니다. V자 반등하던 그 타이밍이었거든요. 이때 이런 시장 강세가 나타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4월에 좀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반론 이때 쌌잖아. 그렇죠. 그것도 올라왔지만 그렇죠. 쌌으니까 네. 더 지를 수가 있었는데. 쌌으니까 더 질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종목 내부의 얘기거든요. 이때 싼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많이 빠졌던 것들이 기계적으로 더 많이 올라오는 그런 장이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 말은 뭐냐면 네. 4월 이후에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달이 벽을 터만 나갈 때는 반등해봤자 1700이 받아 상이야 1800, 1900이야 이럴 때가 우리가 외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어떤 기대값의 방향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땡겨와도 3개월, 6개월 땡겨와도 자신이 있었을 때야. 그 차이는 어떻게 생각해? 기대감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4, 5, 6이 더 편한 시기이기는 해요. 근데 이 부분을 현재랑 좀 겹쳐본다면은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이머징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좀 반영되는 외국인들은 버리고 시기지 있었으니까 않을까라고 저는 좀 치환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건 내가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 네,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다는 거가 나도 헷갈리는데 섞여 있어 지금. 네, 스타일들이 맞습니다. 다 섞여 있어가지고 네. 가치주 스타일도 돈 먹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모멘텀 스타일도 수익이 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 이거에도 돈 되는 것 같고 저거에도 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스타일로 우리가 분해해서 봤더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38페이지의 표 5번 보시면은 유형별로 뭐 어떤 유형들의 팩터들이 좋았는지가 약간 애매해요. 베타라는 부분, 그러니까 리스크 팩터 쪽에서는 뭐 그래도 좀 방향성이 있는데 밸류 단에서 보면은 왼쪽이 성과가 좋은 표 5번에 왼쪽이 성과가 좋은 팩터들이고 오른쪽이 성과가 안 좋은 팩터들인데 밸류 단에서 보면은 4번의 PBR이라든지 5번의 뭐 PER 이런 것들은 성과가 좋았는데 가치 스타일이죠.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똑같은 가치 스타일인데 4번의 FCF 관련된 멀티플 이런 것들은 또 성과가 안 좋았어요. 이게 전형적인 정홍식 종목들이거든. 네, 극단적으로 안 좋았대요. 네, 이런 팩터들이 사실은 밸류 팩터들이 안 된다 할 때에도 견조했던 팩터들이 바로 이 PFCF 12개월 포워드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팩터 단에서도 상당히 좀 혼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월처럼 시장 강세가 나타나는데 멀티플 뭐 밸류 단에서는 성과가 안 좋고 퀄리티 단에서는 사실 성과가 그리 좋진 않았지만 어쨌든 퀄리티 단에서 성과가 많이 깨졌네요. 어쨌든 퀄리티에서는 깨졌는데 예, 밸류 단에서는 퀄리티가 별게 아니라 뭐 재무구조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ROE 높은 ROE 높고 뭐 부채 비율 낮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는 안 좋았다라는 거는 강세장의 특징에 부합을 하는데 밸류가 생각보다 안 좋았던 거는 약간 좀 까리한 부분이기는 해요. 이게 섞여 있으니까 더울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종목단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에는 결론을 갑시다. 네, 41페이지인데요. 뭐 특정 유형의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좀 두루두루 살펴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 결론이 그런 너무 두루두루 어떻게 살피냐고. 내가 궁금하고 두루두루 살피지 말고 뭔가 뭐를 포인트를 잡을 수 없냐는 거야. 포인트를 잡자면은 그래도 그게 그러니까 뭐 되게 정석적인 얘기기는 한데 성장주에서는 뭐 성장성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종목 뭐 밸류 단에서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 거 그런 거를 보자라는 건데 사실 그런 컨셉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21년 연간 전망의 종목들을 넣어드렸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별 종목 하나하나를 체크해서 얘는 성장성이 더 좋아질 수 있고 얘는 가치주 중에서 이익이 더 다른 말로 하면 염동찬 연구원이 말했던 그냥
섹터 전략도 아니고 종목 장세 이거 아니야 그냥? 그런 각계격파 느낌이란 말이야. 이게 완전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 언제 내 차례가 올지 모르는 장세? 그렇죠. 근데 그 장세의 특징 하나 얘기해 줄까? 이게 뭔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빠질 때 또 같이 빠져요. 이게 왜냐면 내가 그걸 계속 고민하는 거야. 이러다가 갑자기 왜 다 기반이 약하거든 지금 다들. 뭔가 확신들이 없고 이쪽으로 뭐 주도주다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는 것 같고 저것도 되는 것 같은데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약간 고밸류 성장주를 다시 한번 물렸으니까 샀어. 네. 어떤 건 가고 어떤 건 안 가고 있는데 그럼 그래도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다시 성장주가 한번 가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가치주에서 계속 올라오도 잘 안 풀어주고 있어. 이게 주도주라고. 이거는 시크릿할 향수야. 뭐 5년 기었는데 한번 못 갈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단이 약하다는 거지. 내 생각이야.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저는 그래도 한번 맞기 전까지 가져가자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불안한 거는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 좋게 볼 수 있는 지수단에서 더 좋게 볼 수 있는 요인은 뭐냐면은 11월에 주가가 올라올 때 이미 쭉 올라왔던 종목들이 더 치고 나간 게 아니라 그동안 쩔었던 애들이 좀 올라와 줬거든요. 반도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반도체가 대표적이죠. 예.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이거를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 시장과 그 외에 이제 아시아 중심의 이머징 시장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에 뭐 유럽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아시아 이머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나라들에 대한 뷰가 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다 같이 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때까지랑은 좀 다르게 내가 아주 대놓고 할게. 내가 오늘 콜을 했던 내용은 같이 통화도 했던 내용은 이거야. 오히려 자꾸 이런 식으로 막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분위기여서 나는 오히려 이래서 반도체가 11월에 올라온 거는 그냥 여기서 놔둬야 되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전에 바벨에서 얘기했던 반도체 가장 핵심들 그리고 자동차 핵심들. 근데 기아차 같은 것도 좀 요새 별로 아니고 만도 같은 거 우리가 많이 말했던 거잖아. 그런 건 놔두고 오히려 지금 11월에 가장 많이 올라온 건 뭐였냐면 시크릿칼이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뭐에서 지금 부닥치는 거냐면 내가 아주 오늘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내 말투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결론 이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 지금 11월에 치고 나왔던 뽑은 놈들 중에서 때린다면 시크릿칼이 근거 있게 올라온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거지. 나는 오히려.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한 반감들이 크더라고. 왜? 외국인이 그걸 샀거든. 맞아요. 그것도 이해했지 그렇고, 지금. 네, 펀더멘탈리도 4분기 실적이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그렇다고 이거를 꺾을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끝이 보이거든요. 장이 3천 이상 가려고 그러면 이게 돌아야 거든 지금. 내년에 이게 돌면서 가는 걸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진정한 낙관론자들은 그 사람들일 거야. 지금 시크릿칼로 시작이다. 몇 년 기었는데 돌아섰고 맞습니다. 이머징 사이클 돌아왔다. 그렇죠. 가치주 이런 애들이 이익 턴하는 것까지 그분들은 좀 기대를 하시는 거고 결국 지금 안 좋지만 나쁠 때 사서 좋아질 것이다. 이거 그쵸?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균 거죠. 그들의 생각. 내가 이제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게 된 거는 페이스북에 그냥 약간 조심스럽다 얘기했더니 뭐 주식을 팔라는 겁니까 뭐 이렇게 댓글들 정확히 이해를 드릴게요. 시장의 논쟁의 중심은 11월에 끌고 왔던 이쪽을 줄이고 나머지 기존에 우리가 가져왔던 반도체와 자동차는 놔두고 그걸 좀 줄이면서 선거를 확보하자는 난 얘기고 그러다가 이것까지 좀 슈팅 나오면 그땐 더 줄일 수 있는 건데 사람들 그게 아니야. 지금 10월이 바뀌었어. 색깔이 바뀌었어. 이제 요만큼 시작한 거야.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현재 시장의 밑에 흐르는 정서더라고.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왜 바닥에서 돈 지 얼마 안 됐다. 그것도 끝이 보이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얼만큼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레벨이 안 올라올 거라고 이 얘기랑. 코로나 전만큼 올라올 거냐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운데 당장은 그 기대감을 먹고 가는 시장이고. 더 웃긴 얘기 해줄까? 코로나 이전에도 더 안 좋았어. 그렇죠. 맞습니다. 코로나 이전 복귀에도 안 좋은 거고 맞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고. 옛날로. 만약에 3천이 되려고 하면은 그치. 진짜 그렇게 돼야 되죠. 소재 산업재 그리고 뭐 금융 쪽까지 좀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가고 하면은 그거는 가능한 스토리인데 정말 그렇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지금 시점에 한 번 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우스의 고민은 그쪽이 어쩌면 순환매로 돌았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가 막혔다 보는 거고. 그러니까 여전히 내년에 반도체 경기 좋으니까 그거는 가져가. 뭐 이거 나오는 거고. 오히려 밑단까지. 그리고 근데 그것도 최근에 저기 왕진이랑 얘기하다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그건 11월에 검증할 게 좀 있거든. 다음 달 지표 중에. 자동차도 뭐 나는 두 개는 그런데 나는 요즘 분위기는 그게 아니라 외국인이 이걸 사서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거라를 하니까 난 억울할 수 없다 하는데 처음에는 다들 이랬단 말이야. 올드 이코노미 옛날 PBR 지표가 다 없어질 거라고 했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다시 PBR이야 요즘. 그렇죠. 팩터 성과에서도 PBR이 다시 PBR이잖아. 네 번째로 성과가 좋았어요. 11월에. 그러니까 은행 주고 먹고 다 PBR이거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아. 이게 다시 돌아온 거야. 윤지호 너 이거 약간 착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논란이 어쩌면 중심 아니냐는 거지.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방향 정말 장을 좋게 보시면 그걸 사야 되는 거야. 케미칼 더 사고 포스코 사고 예를 들어서 조선주 사고 뭐 끝까지 가보는 거지. 네, 정말 끝까지 가는 건데. 끝까지 가는 거야. 그거는 왜냐면 안 좋을 때 사서 턴어라운드 스타일 주식이거든. 그 뱃머리를 돌린다는 느낌이거든. 야, 그 사이클이라는 거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는 거야. 레벨이 오는 거냐 그 정도? 우리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럴 거면 여기서부터는 기대감으로 올라온 건 쳐버리고 현금이 좀 늘리고 또 그러면 변동성 장세 올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우리는 여기서부터 좀 조심스럽다 얘기를 꺼낸 건데 워낙 종목 위주로만 그러니까 내가 요새 주린이 분들과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브로커도 생기다 보니까 우리 염 차장이 하고 있지만 개인들은 정말 이런 거 관심 없더라고. 그냥 오늘은 요거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될까 그러다 결국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상담을 하시고 우리 브로커들 더 투입될 거니까 제가 이건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더 투입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 가끔은 이런 고민도 내가 어느 정도 자금 규모가 됐을 때 하셔야 돼요. 지금 뭐 때문에 고민들 하고 있는지, 무엇에서 지금 충돌되고 있는 건지, 외국인들이 지금 뭘 보고 들어왔지? 외국인들은 그거 보고 들어온 거야. 한번 볼까? 근데 만약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있어. 아침에도 신중국한테 똑같은 얘기를 한 건데 내년을 막 뒤져보다 보니까 경제가 제일 좋은 나라가 미국인 것 같단 말이야. 아니냐 동찬아? 턴어라운드 속도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미국은 좋죠. 나 이 말도 오래 했어. 깨지기도 했고 주사도 제일 빨리 맞을 것 같고 제일 먼저 좋아질 것 같아. 꼭 민주당 그 오바마 때 9년 집권하고서 그 금융위기 뒤에 지네 혼자 독주하고 달려갔거든. 그죠? 그때 뭐 리슈링도 하고 뭐 유명했죠. 앨런 드로우드 네. 비슷할 때. 근데 달러가 마구자구로 약해진다? 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 달러 약세콜은 10월 달에 내가 갑자기 이름 까먹었는데 누구더라? 그 환 관련 되게 유명한 스트레티스 있잖아. 그 자료를 누가 나한테 막 보여주더라고. 그 콜 온 거를 뭐 달러 약세콜 들어갔으니까 이머징 들어올 거다 하면서 막. 근데 내가 속으로 아쉬운 거는 그때 잘 안 맞았거든. 그 사람 맞았다 틀렸다 하길래 아이씨 뭐 똑같은 말 한다 했더니 야 최강영은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맞았다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하튼 그래서 나는 그냥 생각이 빨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야. 다수 타오나 빨라지고 있구나. 빨라지고 있구나. 왜 이 논제까지 이미 여기까지 목에 차서 서로 들이밀기 시작했단 말이야. 난 여기로 와 따라와. 그거 아니야? 그 멱살 잡고서 따라와. 그리고 큰 기관들 힘없다 하지만 과연 집행기관들이 여기서 주식을 치를까? 다운이 그래도 마냥 동창이가 그런 거 많이 일을 하니까 어때 보이냐? 집행이요? 응. 주식을 쪽으로는 찼죠 많이. 만약에 지금 뭐 이게 채권 주식 비중 조절을 한다면은 저는 주식을 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집행을 주식적으로는 더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올해 대체 다 작살났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대체 최악이거든.
그러면 안 좋았던 게 민 리비전 되는 경우 많잖아. 뭐 그럴 수 있죠.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지금 연말이니까 막 이런 가능성을 찾아보는 거야 지금. 그러다가 민 리비전 가능성 보니까 증권사 IB들 많이 물려 있는 애들 좀 돌지 않을까 해가지고 미래에셋대우가 더 질렀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제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뭐 왜 어쩔 때는 막 제 혼자 목소리 높이냐 하는데 그렇게 지수 지금 얼마나 갖고 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먹을 수 있는 장이냐 아니면 겁쟁이가 돼야 되는 장자에 대한 고민이잖아. 근데 나는 너무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짜증나요 사실은. 원래 제일 멋있게 2월쯤 딱 해가지고 우리 하우스뷰 뭐 이렇게 뭔가 멋지게 좀 해보려고 딱 세웠다가 이게 막 중구난방되는 느낌이거든 지금. 맞추겠다가 아니라 너무 혼재되어 있어 지금. 저도 뭐 말씀하셨듯이 시클리컬을 들고 가서 뭐 연말에 내년 말에 뭐 지수 3,500하고 이것까지 기대하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근데 지금 기대감이 좋은 지금이 아니면 또 그게 언제 괜찮을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상과저였잖아. 네. 여기 들을 텐데 모 증권사 센터에 나한테 오늘 댓글을 달았더라고. 뭐냐면 거기는 상자고였거든. 그러니까 빨리 왔다가 되냐는 내가 속으로 그럴 수 있다 생각도 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빨리 갔다가. 근데 지금은 나는 이렇게 1년 뒤까지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 스타일이. 3개월과 6개월 딱 생각해 보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나는 이럴 때는 섹터들 못 쫓아간다 봐요. 왜냐면 섹터들이 자기들이 어쩔 때 되게 비싸 보였다가 어느 날 그걸 딱 넘어서는 순간 야, 이제는 질러야겠다 생각들을 할 타입이란 말이야 지금. 좀 퀀트 베이스 두 퀀트가 어쩌면 워낙 액티브하게 넘는 아니 좀 찾아주고 차분하게 이렇게 하는데 아까 이제 종합적으로 접근한다는 말 들으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막 이래버린 거야. 종합적으로 접근한다 하지 말고 앞으로도 그냥 그래도 이걸로 틀리더라도 갑시다. 그래도 12월은 보면 그래도 성장주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쓰진 않았는데 그래. 성장주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침에도 아침에 신중호 팀장도 그 말해서 내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버렸어. 내가 사실은 나는 그냥 사이즈 효과 같아. 사이즈 큰 거? 저도 이거 스타일이 가지고, 아니라 사이즈 같단 말이야. 저도 이거 가지고 저희 신중호 팀장님과 많이 싸웠는데 성장주냐 가치주냐로 많이 싸웠어요. 저는 가치주 쪽 좋아하거든요. 저는 워낙 펀더멘탈 퀀트들이 원래 가치주 좋아해요. 펀트들은 다 좋아해요. 밸류 싼 거 좋아해요. 내가 데이터가 제일 하기 좋잖아. 어쨌든 12월은 성장주가 그래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11월에 쉬었고 그리고 백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4분기는 다시 그 코로나가 퍼진 시기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래도 견조한 이익을 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연말로 가면은 곧 1월 초부터 이제 미국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얘기를 다시 나올 거고 이러면은 당연히 11월 한 달이라도 쉬었던 성장주들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성장주와 가치주의 격차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나는 IT도 성장주엔 소프트웨어가 많은데 나는 저번에 염동찬 연구원이 하드웨어가 난 것 같고 솔직히 오늘은 더 그냥 까놓고 얘기하는 건데 그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지금. 근데 본부장님 나가셔야 되지 않아요? 나 미팅 있지 참. 재밌어가지고. 야 오늘 같은 날도 약속이 잡히지 나도 참 그런데 괜찮아 좀 늦게 가도 돼. 다 먼저 갔겠지. 근데 이제 내가 요즘 정말 오늘 이거 갖고 조용히 막 아까 당신가 있을 때도 전화가 왔는데 30분씩 막 통화하고 나가는데 정말 속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결론은 뭐냐면 사이즈 효과로 가는데 사이즈로 그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슈팅이 나왔다 본 거야. 이해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8%가 떠버리는 거야. 이해했니? 내가 그러니까 야 이거 사이즈 종목 사이즈 스타일들이 컨들이 슈팅 나올 때 이게 그래서 그때 되면 정말 고민이었는데 바로 안 올 줄 알았거든. 이게 나는 좀 걸릴 줄 알았거든 이게. 왜냐면 얼마 전에 왕진이가 뭐 얘기한 거 들으니까 좀 약간 쉬었다가 앉아서 근데 오늘 그냥 뻗어버리니까 그럼 LG화학 뻗고 막 다 이래버리잖아. 그러면 그것도 먹을 게 별로 안 남을 거거든. 그래서 오늘 뭐 이거는 너무 어떨 때 저희가 확실한 답을 원하실 텐데 결론은 이거예요. 조심하자.
틀리더라도 조심하자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빨리 가야겠다. 큰일 났다. 아 예. 어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 마무리 미안하다. 시간이 길어질 줄 몰랐어. 네. 함께 고민하시죠.